톡서는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의 두뇌는 처음부터 읽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읽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읽는 법을 배우려면 다른 일을 하도록 진화된 뇌의 일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특정 독서 교육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세요. 우리의 두뇌는 문자를 소리로 번역하도록 미리 배선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각 처리, 언어 이해, 음성 생성 등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뇌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읽는 법을 배웁니다. 연구자들은 기능적 MRI, fMRI라는 일종의 뇌 영상을 사용하여 이러한 영역을 연구했습니다. 측두정렬 피질과 하전두엽 피질은 의문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역은 우리가 보고 있는 단어를 소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후두 측두엽 피질은 우리가 시각으로 단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으로 더 많은 단어를 인식할수록 더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사람들이 어떤 언어로 읽는지에 관계없이 읽기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의 차이점은 전 세계 난독증 환자의 뇌에서 발견됩니다. 난독증이 있는 사람의 뇌는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가? 읽기에 관여하는 뇌 부분은 난독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일부 영역은 덜 활동적이며 이는 아래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집중 교육을 통해 읽기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뇌 왼쪽의 주요 영역에서 뇌활동이 증가합니다. 집중적인 톡서 지도는 우뇌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오른쪽 뇌의 변화는 왼쪽 뇌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뇌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러한 모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톡서와 난독증에 대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 연구자들은 톡서와 두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뇌의 차이가 난독증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해부학 연구자들은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의 위에 표시된 뇌 부분이 왜 다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집중적인 읽기 교육을 받으면 뇌의 해부학적 구조가 변합니다. 그들의 뇌는 더 많은 회백질과 백질을 생성합니다. 회백질에는 서로 소통하는 뇌세포 뉴런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시냅스라고 불리는 작은 공간을 통해 전기 신호를 보냄으로써 이를 수행합니다. 백질은 뇌의 여러 부분에 있는 회백질을 연결합니다. 뇌화학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톡서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수준은 뇌세포가 전기 신호를 보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뇌파 뇌세포 그룹이 발화 패턴을 동기화할 때 이 전기 활동을 뇌파라고 합니다. 다양한 리듬 패턴은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이 소리나 문자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 영상은 여전히 연구 도구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자들은 난독증을 진단하기 위해 뇌 스캔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뇌의 변화를 광고하는 뇌훈련 프로그램을 조심하세요.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증거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톡서 교육의 핵심이다. 연구에 따르면 의문 인식을 강화하면 난독증이 있는 어린이가 더 나은 독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 관련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삼촌이 나에게 마음속으로 읽으라고 했고 나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당신은 마음으로 읽는 방법을 모르십니까? 그럼 시도해 보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시도했고 내 마음속에서 읽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냥 어릴 때 재미있는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는 영어 음성 표기 체계를 재창조하려는 시도의 생존자입니다. 이곳 뉴욕에서 활용된 50에서 70년대 교육 실험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극복하고 표준 영어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은 기적이다. 어떻게? 2학년부터 12학년까지 느리고 눈물 흘리며 오랜 시간 동안 철자법 단어를 쓰고 다시 씁니다. 대학원 시절 워드 프로세서의 등장이 큰 도움이 됐다. 맞춤법 및 문법 검사기는 도움이 되지만 읽기에서 나오는 단어 사용법을 이해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저는 난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힘들지만 부모님이 읽으셨던 신문과 책의 그 검은 자국을 얼마나 이해하고 싶었는지 기억납니다. 우리는 영어 철자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시각 매체를 통해 조작하기 쉬운 대량 문맹자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단어가 자동으로 그 의미로 해석될 때 머릿속에서 그 느낌을 항상 즐깁니다.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재밌습니다. 그리고 철자법에 관한 한 영어가 150년 전상대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젠장, 우리 할아버지조차도 더 쉬웠어요. 문제는 영어가 쓰기보다 말하기에서 훨씬 더 빠르게, 매우 빠르게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전 발음은 어렵거나 불편했고 예를 들어 WHER의 경우 WHKNOW의 경우 KN 더 쉬운 발음으로 대체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무 많은 단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철자법 개정을 너무 주저했습니다. 어렸을 때 영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은 나에게 다소 어려웠고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히브리어는 나에게 매우 쉬웠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고 가끔 악보를 악보로 보려고 하는데 좀 안 좋은데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어제보다 훨씬 잘 쳐요. 왜 이런 거야? 분명히 자고 있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지만 내 수면의 어떤 부분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너무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첫 번째 책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에 남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영어는 앵글로색슨어, 고대 노르웨이어, 노르망티 프랑스어, 플랑드러 및 기타 언어의 복잡한 혼합체입니다. 다른 단어를 자신에게 흡수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크메이트는 페르시아 샤 마트 샤 맷에서 유래했거나 왕은 무력하게 남겨졌고 왕은 공경에 빠졌습니다. 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말해야 할 꽤 흥미로운 어원. 학교 첫날에 많은 불안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엄마는 모두 멋질 거야. 읽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데 어떡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다면? 그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비록 제가 가벼운 난독증으로 인해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내 난독증을 알아차린 사람은 내 여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몰래 7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난독증이 있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읽거나 쓰기에 너무 멍청해서 발각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사용할 도구를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언제부터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출신이며 읽기 쓰기 프랑스어 나의 첫 번째 공식 언어 말하기를 배운 후입니다. 우리는 3학년 때부터 영어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웨덴 출신이고 스웨덴어 철자가 영어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어에서는 이와 가 때로는 오아처럼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보통 어떤 문자를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불규칙하더라도 영어가 나에게도 더 쉽습니다. 처음 읽는 법을 배웠을 때 그것은 너무나 마법 같았지만 동시에 어렵고 쉬웠기 때문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1학년과 2학년 때부터 읽기를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수학이니 뭐니 하는 동안 수업 시간에 읽기 문제로 말썽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미스터리를 너무 좋아해서 낸시 드루부터 미스터리즈 에이지까지 모든 책을 다 소장했습니다. 너무 많이 읽어서 실제로 선생님들을 화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조개 껍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만들어주세요. 그들은 어떻게 살고 번식합니까? 감사해요. 나는 엄청난 팬이다. 나는 5학년이 될 때까지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귀 감염으로 인한 초기 일시적 청력 상실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또 다른 불쌍한 독자를 옆으로 끌어내서 파닉스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 맞았고 나는 여름 내내 책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나는 내 독서 습관으로 볼 때 가벼운 난독증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독자의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고 단어, 특히 복합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나에게 악몽이다. 나는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단어를 잘못 읽거나 때로는 추가 단어를 삽입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곤할 때, 특히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읽기 능력이 정지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소매업에 종사할 때 브랜드 라벨을 이미지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방금 구입한 품목의 브랜드 이름을 읽지 못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는 20대에 글쓰기를 공부하고 연습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는 문법과 철자법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책을 읽을 수 있고 읽고 있지만 나보다 먼저 읽기를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읽는 것 같다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독서에 더 유창한 것 같습니다.
나는 또한 음악 읽기와 외국어 학습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가벼운 난산증도 앓고 있으며 초등학교 내내 학습 장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전 소설을 읽고 싶어도 구식의 화려한 산문 때문에 읽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보통 고전의 영화 버전을 보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학년 때 영어 읽기에 관해 선생님께 나는 하기 싫고 당신은 나를 만들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독일에 살았던 나는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독일어는 읽기가 훨씬 쉽습니다. 문자가 있으면 발음되며 거의 항상 문자가 동일하게 들립니다. 모음 없이 언어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휘를 읽는 법을 배우려면 단어를 읽을 수 있기 전에 단어를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광범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중국어와 같은 로고그래픽 스크립트와 일본어와 같은 혼합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매우 쉬운 매우 간단한 한국어 쓰기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반 정도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 흥미롭다. 내가 왜 언어 능력이 별로 좋지 않은지 드디어 알 것 같다. 수학을 좋아하는 저는 패턴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학습을 위해 연관성을 사용하는 능력을 제거함으로 암기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영어를 버리고 다른 언어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2학년 말에는 읽기 능력이 꽤 좋아졌지만 6학년이 되자 읽기 능력이 정말 좋아져서 11학년 수준까지 읽었습니다. 내 비밀은 우리 가족이 과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국어인 포르투갈어를 좋아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단어를 배울 필요는 없고 글자의 소리만 알면 됩니다. 글쓰기를 배우는 것이 더 쉽지만 문법 규칙이 너무 복잡하고 이에 대한 규칙과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 때 처음 알파벳을 배울 때 선생님 덕분에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계셔서 글자를 거꾸로 배웠네요.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고 1학년 때 읽기에 대한 추가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상 와티비였습니다.